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길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전세 갭 투자라고 그러죠. 전세를 끼고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제가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했던 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런 내용을 합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전세 투자, 전세 갭 투자라고 그러죠. 전세 갭 투자하는 방법, 또 어떤 것을 또 주의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요,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갭 투자 그러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강조드린 바로 갭 투자는 전세 갭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우리가 명칭을 알고 기본 개념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갭 투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에 들어가서 내 돈이 최소화하면서 나중에 매매라든지 할 때 뭐 수익금을 내가 차익금을 실현한다. 뭐 말은 맞지만 하나는 알고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두 개 차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향후 내가 매도할 시점에 매매가가 올라주지 않는다면 거의 내 세금만 낭비한 거가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전세와 매매 갭 차이가 적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이 갭이 적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예를 들어서 많아서 뭐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런 추세에서 갭이 점점 줄어드는데 향후에 공급 물량이 없다거나 그 지역에 발전이 될 뭐 요소가 많다거나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등등등 앞으로 향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더불어서 매매가를 같이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몫이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지역에 핵심적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 전세 금액, 현재 내가 거주하는 세입자 측면에서는 현재 내가 거주하는 그런 비용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됨이 올바른 전세 갭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전세가 바로 이런 걱정하시죠. 나중에 내가 지금은 전세가 끼어 있는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기존에 있는 전세 이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내 돈을 다 들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전세금 내주고 또 다음 분 내가 전세금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사실. 이 들어오실 분의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이 이사 나가시면서 그 전세금 반환해드리고 이분이 이사 오는 그런, 다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갭 투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첫 번째, 두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는 역전세.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전세가가 떨어져서 혹시나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했는데 또 없는 돈 또 빌려가지고 다 해서 다시 돈 줘야 되는 이런 또 위기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거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기존에 있던 분이요. 이 두 번째 분은 또 멀리서 어디서 이사를 들어오겠죠. 거기서 이사를 해서 오후에 다시 이삿짐 센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1년에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딱딱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갭 투자하면서 걱정 안 한다면 이제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통 당일날 이사 나가시고 오전에 오후에 보통 들어오시는 게 보통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더 혹시나 걱정인 거죠. 혹시라도 계약 조건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나 이제 들어오실 분이 집을 쭉 봤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도배지가 좀 별로 안 좋네요. 도배지도 교체해 주시고 장판은 쓸만하네요. 그럼 도배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도배장판 해주세요. 이게 조건이 걸릴 수도 있죠, 특약상이. 근데 이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 도배, 장판. 여러분들, 말이 쉽지, 이게. 장판이야, 이렇게 하루에 쭉 깔면 된다 하지만. 도배 같은 경우는 도배지를 바르고 놓고 해야지만 도배지가 이렇게 딱 마르거든요. 하루 만에 도배지도 마르지 않았는데 가구를 들여놓고 이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사전에 잔금이라 그러죠. 이사금을 미리 주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돈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대출을 받아 주신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보통 이사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만나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먼저
전세금을 집주인,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준다면 이분들이 이사를 바로 나가시고 전세금을 이분한테 내드리고 대신에 그날 빨리 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 뒤에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하자. 특이하게 다 쓴다는 거죠. 대신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건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이거 돈 받아서 어디 뭐 딴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은 모두 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안 되면 정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실 분이 뭐 빨리, 근데 그분은 대신 그날 기준으로 해서 뭐 나중에 뭐 추후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고 추후에 나중에 이제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건 당일날 바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사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유도리 있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칙이겠죠.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꾸준하게 전세 수요가 있을 만한 때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집주인이 왜 파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전세를 끼고 판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든지 또 뭘 하려고 했는데 이분 전세가 보통은 전세 끼고 판다는 것은 사실은 제값을 못 주고 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실 분이 이분도 바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원래는 지금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분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다가 투자를 위해서 사실 분 또는 그 정도 기간을 있다가 실거주로 들어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뭐 얼마가 나간다면 그보다는 조금 낮게 팔아야지만 투자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집주인이 뭐 돈이 갑자기 급해서 그러는 건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 뭐가 필요하다, 또는 요즘에 세금 이런 거 문제 많은데 세금적으로 뭔가 혜택을 빨리 보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것이다.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죠. 왜죠? 왜냐고요? 조금 더 내가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도, 혹시라도 지금 저분이 급매로 내놨다고 한들 그래도 조금 더 100만 원, 200만 원이나 좀 조정할 수만 있다면 큰 돈이죠. 그 돈을 좀 깎을 수 있다면 사장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뭐 집은 되게 괜찮고 하는데 지금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투자 뭐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계약금. 이렇게 충분하게 협상의 여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좋은 걸 해가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집주인의 현상을, 상황을 부동산 통해 가지고 물어보셔서 그런 거 정보를 빨리 획득하시는, 뭐 그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이렇게 내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오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어떨까. 이거 제가 말하는 세 번째 팁이고요. 네 번째는요. 전세가 중간에 끼었다 해서 전세 계약을 저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세입자분과 새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세 계약이 그대로 그 다음 매도자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제가 지인이 겪은 일인데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은 새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만나서 계약서 쓸 때,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기존의 전세 계약서를 반드시 가지고 나오셔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기존의 그 집주인분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특약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분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의 전세 계약서가 있을 거죠. 그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까지 정확하게 실제로 전세금이 맞는지,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전세를 확실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분의 연락처도 제가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세입자분의 혹시라도 저에게 뭐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분 연락처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특약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약. 이 집주인분과 이 세입자분이 그때 당시에 썼던 전세계약서의 하단에 보면 특약사항 있죠. 그 내용을 왜 확인해야 되냐. 제 지인분이 황당한 일을 겪었죠.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전세계약 투자를 하고 이제 전세 만료 시점, 이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이제 나가실 거냐, 뭐 더 사실 거냐 얘기해야 되죠. 이제 뭐 해서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청천벽력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특약사항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세입자가 원할 시에는 뭐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살 수도 있다. 대신에 그 전세금은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약이 그 특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때 당시에 계약했을 당시에 이 제 지인분이 그 전세계약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전세계약 돼 있구나 이것만 대충 보고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금을 상향하지 그것도 못하는 데다가 2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런 특약상, 이거 아주 뭐 이상한 조항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원래는 상향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2년 더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아차 이거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특약상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계약서 작성하실 때 현재 주인분한테 전세계약서 달라 하셔가지고 특약상을 꼼꼼하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뭐 살다가 만약에 뭔가 필요할 시에는 싱크대를 교체해 주겠다 또는 뭐 LED 등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 만약에 또는 화장실을 뭐 1년 정도 살아보고 정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리모델링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 뒷돈이 또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은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살다가 뭐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그 전주인과 약속한 상황이지 나와는 약속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특약상에 그런 게 있다 하면 아니 그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가격적으로 좀 다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진짜 나에게 벌어지면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계약서 다 금액, 전세계약 만료 일자, 특약사항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꼼꼼하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정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집 상태를 한번 보고 사야 되겠죠. 그래도 아무리 급하고 뭐 급매라고 내놓고 해도 집 상태를 보고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집주인 본인이 안 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부동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이야기해서 언제 방문 드리면 볼 수 있겠느냐 집주인 그 세입자분과 얘기하셔가지고 집을 상태를 한번 보고 혹시라도 집을 쭉 돌아다니고 세입자랑 한번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사시면서 뭐 불편한 점 없었느냐. 혹시라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집주인분한테 요구를 했는데 뭐 혹시나 교체 안 해주거나 뭐 이렇게 수리 안 해준 게 있느냐 하면 세입자분이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딱 정보를 듣고 또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심하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 또는 이거 좀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다.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가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전세 끼임 매물도 급하게 막 하시지 마시고 한 번은 빨리 가셔가지고 정말 급매라고 내가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이라면 열일 제쳐두도 빨리 그거 가셔가지고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 투자를 하심이 옳다. 왜냐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겪었죠. 제가 나중에 정말 그 관련돼서 나중에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가 투자한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1년 뒤 정확히 1년쯤 뒤에 누수 사고가 났습니다. 제 투자한 아파트 욕실 화장실에서 밑에 집으로 누수가 되어서 제가 한 몇백만 원 들었죠. 그걸 고친다고요. 그게 보통 이제 누수가 뭐 중대하자 이렇게 해서 6개월 하자 보증한다 돼 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말을 못하고 제 돈이 더 들어갔는데 하물며 혹시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뭔가 또 수리가 필요하다 또 그 아랫집도 가능하시면 아랫집에 또 방문하셔가지고 혹시나 윗집에 뭐 누수된 게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내 뒷돈이 최소한 들어가시는 투자를 하시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세 갭 투자할 때 반드시 이것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 경험과 제 최근에 지인들의 이런 경험 사례를 듣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들께 지식을 오늘 또 경험 사례를 들려지지 않았나 이런 영상을 또 찍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전세갭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거 약속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TV 앱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